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산업인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KB증권의 자진 철회로 두 번째 초대형 IB 타이틀은 NH투자증권이 꿰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감원은 오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의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투자를 담당할 존속법인인 지주회사와 분할회사인 효성TNC,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나뉘면서 효성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다시 제외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이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이 계속 제외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 사측이 2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제빵사 노조가 직접 고용 원칙을 고수한 반면 사측은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간접 고용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파리바게뜨 사태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70포인트 상승한 2,486.35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86포인트, 1.21% 상승한 822.31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정우 대표님과 함께 방송 진행을 하는 날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의 2018년도 첫 인사와 시장 분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10년 만에 820선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리스크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18년 첫 방송일입니다. 정우 대표님과 첫 방송일인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방송이 시작이 됐지만 대표님과는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연휴 동안에 대표님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고 첫 방송인 만큼 대표님도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제가 무료 방송을 안 했었는데, 적어도 이번 주 일요일은, 봉추 선생과 더불어 무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일요일 밤, 9시에, 제가 무료 방송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연초가 된 데다가 또 현재 상황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일요일은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평택촌놈의 이제 2018년 각오와 다짐, 약속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 관리 측면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측면은 어떻게 하느냐? 2017년에 보여드렸던 그대로 저는 계속 과감하게 시장 예측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측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맞든 틀리든 전 경우가 어떻든 항상 예측합니다. 왜? 예측해서 적중해야만 실전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항상 가장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뭔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수익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1순위가 코스닥 개별주예요. 2순위가 코스닥 우량주, 그 다음에 3순위가 코스피 종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중해서 어쨌든 코스닥 개별주 우량주 순서대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평택초는 온라인 아카데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하순경에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다시 보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없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이용해도 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현물 비법 특강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주식 전문가를 올해 19년째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1월 말에 한 번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방송은 역시 이제 장중에 교육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3월에 강의회를 할 것 같습니다. 3월에 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주 섬세하고 대대적으로 공개하겠는데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강의회는 어땠죠? 어떻게 보면 총론의 나열이었어요. 각 분야별로 총론적인 것을 쫙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총론적인 건 딱 두 개만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부동산, 국제정세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시점에서 왜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토지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죠. 아주 거시적 전망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식 전문가한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고요. 아마 부동산 전문가한테도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럴 만한 당위성이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불안해요.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국제정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노후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은 누구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자녀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강연회 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약속대로 저는 주식 투자 측면, 자산관리 측면, 그래서 2018년에도 변함없이 2017년도처럼 정석 투자 전달하겠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약속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감한 시황 예측과 합리적인 대응 전략 올 한 해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함께 병행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평택초는 온라인 아카데미도 다시 좀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일요일 꼭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년 특별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저녁 9시죠.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봉주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정우영 대표님이 진행을 하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좀 시장 좀 예측과 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9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제가 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말씀드렸듯이 양시장 모두 오늘도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초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는 변수, 코스닥은 왜곡과 변수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도 올랐고 코스닥은 어제장에 이어서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변수이고 코스닥은 왜곡과 변수 이 동시에 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 바로 풀어보죠.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종합적으로 말하면 결국 지금 시장은 비정상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 투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왜곡과 변수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변수 구간이고요. 코스닥은 왜곡과 변수가 이미 순서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이제 이거를 타이틀로 정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해석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연말 2일은 정상적인 반등 구간입니다. 반면에 그 연초 2일은 변수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어떤 변수죠? 북한 변수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 2일도 외국으로 반등했어요.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연초 2일은 뭐냐? 이건 역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연초의 2일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북한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 올려져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연말의 2일은 코스피는 사실 제가 볼 땐 정상적으로 반등했다고 봐요. 그 정도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코스닥은 왜곡으로 반등했다 이건데요. 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연말 2일은 어떤 반등이다? 정상적인 반등이에요. 이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초 2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었죠. 이거는 북한 변수에 의해서 현재 올라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오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상황은 나오진 않잖아요. 대화가 결렬이 되든 잘 되든. 그래서 일단 어제와 오늘은 북한 변수에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틀,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자, 이번엔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반등입니다. 21선 아래죠. 아주 정상적인 반등이에요. 근데 이미 연말에 이틀 동안 제가 볼 때는 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올랐죠? 제약업종만 독보적으로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업종 올라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약업종과 더불어서 실제로 중심 업종이 뭡니까? 반도체 업종. 별로 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다른 업종도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왜곡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 변수까지 같이 터진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비정상적인 구간이다.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정상이에요.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코스닥은 좀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등 이후에 이틀 동안 이제 변수에서 올라갔는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트렌드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61점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일단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서 기준을 잡아달라.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변수 같은 경우는 뻔합니다. 이번에 이제 남북 간의 대화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 조건 없이 평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뭔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아무 조건 없이 평창 가겠다. 그러면 시간 벌겠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뭔가 조건을 제시한다. 그럼 들어주기 어려운 걸 제시할 겁니다. 그럼 뭐냐? 나중에 남쪽에서 미국에서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도발하겠다. 이런 명분을 쌓겠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 흐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 보실 때 북한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평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는 시간 벌게 하겠다 그거예요. 지금 북한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후자의 경우는 뭐냐? 결국 명분 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물론 전쟁을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각각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평소에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신뢰가 있냐 없냐. 신뢰가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믿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때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형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입니다. 바로 동부제철입니다. 12월 20일에 최종 추천 후에 급등세인데요. 7,300원 매수 이후에 오늘까지 최대 플러스 71.23% 상승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동부제철은
이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제가 7,300원에 추천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약간 조정받았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졌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많이 들어갈 종목은 아니었지만 급등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어제가 그 새해 첫날이었잖아요. 주식시장으로는 점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부대철은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매물 소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홀딩했다면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던졌다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자.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규 매수는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는 해야겠네요. 평택촌놈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첫 번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5년에서 10년에 해당하는 경험을 축적시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많은 교육과 훈련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상적인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 일은 정상적 반등이고 연초에 이틀에 대해서는 좀 변수적인 상황이다, 왜곡된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시장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작부터가 좋아야 되죠. 시작부터 아주 차근차근하게 시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올 한 해도 대표님의 시황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매매 복귀 내용은요, 동부제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장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전에 12월 21일 작년입니다. 최종 추천 후 급등세를 보여줬다는 점 오늘의 매매 내역도 함께 복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로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틀 연속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 내일장도 궁금할 테고요. 오늘장 좀 분석도 도와주시겠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수와 삼성전자 반등으로 이제 상승해줬는데 사실 북한 변수에 의해서 오늘 많이 오를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연말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역시 61선 회복 여부가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말에 오른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연말에 이틀 동안 오른 건 어때요? 지금 좀 더 크게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61선을 회복을 해주면 조금 더 상승이 이어갈 것이고 회복을 못하면은 아마도 다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제약업종과 대형주의 강세로 올랐는데 결국 이거는 북한 변수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연말에 왜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변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분봉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후 1시 이후에 한번 쫙 밀렸죠? 그리고 동그라미 구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때 다시 올라갔느냐? 남북이 대화하겠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그 호재로 올라간 거예요. 그 전에 밀린 걸 생각해 보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오후 1시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 너무 과도하다는 걸 시장도 알고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쏟아지니까 확 밀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호재성 뉴스 나오니까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북한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북한 변수가 어떤 그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장 그렇게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돌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쏟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전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비중을 뭐 풀로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수하자고 추천들 여러 개 드렸어요. 왜 그러냐? 올라가는 거 뭐 가담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게 과정이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포인트는 뭐냐? 코스피는 61선 돌파하느냐 마느냐. 코스닥은 북한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황 분석과 함께 내일장의 좀 전망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수와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61선 회복 여부에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과 대형주 강세로 오늘장까지 상승을 이어갔는데 북한 변수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변수 잘 이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롯데주주입니다. 6개 비상장 계열사 합병 결의가 이슈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포스코네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시작 공시 분석 사항 먼저 이슈들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롯데주주가 올라왔습니다. 6개 비상장 계열사의 합병 결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오늘장 흐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롯데주주 6% 가까이 올라오면서 69,4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비상장 계열사 합병 결의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롯데주주 오늘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보유자는 고점 매도 주력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6개의 비상장 계열사를 합병한다. 유출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6개 회사하고 다 말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재료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쯤에서 좀 약간 흐름이 나왔죠. 그 사실 여우 씨가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아주 강하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점 주가는 24,5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5배 정도 고평가됐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재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격은 하지 말고 보유자들은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지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유출이 된 것으로 좀 분석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현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점 매도에 주력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도 확인할게요. 다음 시는요, 포스코가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동부제철도 확인을 하셨듯이 포스코 역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은 5.46% 상승한 35만 7,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 이 기대감이라는 이슈는 이전에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잘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유를 갖다 붙일 게 없으면 가장 만만하게 갖다 붙이는 게 기대감이에요. 상당히 추상적이죠. 상투적이죠. 구태의연하죠.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정말 이건 모멘텀이 될 만한 그게 아니라 기대감에 뭐냐 하면 올라가니까 갖다 붙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장에 돈은 들어오고 만만하게 매수할 건 없고 사실 소외된 게 맞거든요. 철강금속이.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102만 원짜리예요. 지금도 사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합매다 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이슈 점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은 롯데지주와 포스코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오늘은 부강약품도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대표님이 또 짚어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9% 가까이 올라오면서 11만 7천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중공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분석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 주체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타 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도 오늘 그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업 개선 기대감에 올라간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악재로 급락을 했잖아요.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뭐 지금 조선업종이 안 좋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대우조선의 양은 현재 관리 종목이에요. 대우조선의 양은 관리 종목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적자 왜 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어쨌든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는 사실 좀 생뚱맞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때도 업황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고요. 이때도 업황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업황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내려오질 않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왜 합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정말 돈 잘 버는 회사는 유상증자 안 한다고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는 건 뭡니까? 실적이 나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무슨 업황이 기대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속지 마시고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 미보유자는 관망에다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 현대중공업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뭐 이전에 조선업에 대한 업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크게 좀 바라보시고 일단 현재 부근에선 보유자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현대중공업 알아봤고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부강약품입니다. 자, 코스닥 업종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 일단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안에 속한 종목이긴 하지만요. 12% 넘는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26,7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도 좀 길게 달렸네요. 자, 대표님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부강약품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호재성 기사에 급등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자. 왜 그러냐면 모처럼 한번 탄력받았는데 상한가를 못 갔다는 거죠. 적어도 하루 정도 상한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갔다는 건 상당히 이거는 탄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사실 오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코스닥 제약이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종가라든가 위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결과가 좋아도 그거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말고 던지고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최소한 21선 아래에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부강약품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최근에 호재성 뉴스로 급등을 하거나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도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평촌 대표님에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문자 접수해 주신다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접수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794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더존비주원의 매수가 32,800원의 비중 20%입니다.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더존비주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짝은 2% 가까이 올라오면서 33,250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32,000원대, 거의 33,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소폭이지만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단기 매매 후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종목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중기홀딩 얘기 안 하고 단기 매매로 하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중기 매매합니다. 취향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처음에 한두 종목 샀다가 20, 30% 샀다가 나중에 5개, 7개 100%를 채워요. 그래서 항상 중기로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다가 손해를 보면서 이게 좀 아니다 싶어서 단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단타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됩니다. 환자가 뭐냐면 플러스 15% 이상에서 따라잡는 사람들이 일종의 환자예요. 그 사람들은 심리가 간단해요. 오늘 하루만 상한가 가라. 내일 하루만 더 가라. 이거로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잡았다 올라가면 다행이고 아님 말고. 그래서 수익 나는 날도 있는데 한번 고점 매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도 20, 30% 손실이거든요.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단기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 말씀드렸었죠. 10종목 중에서 8개는 단기 매매가 기본이에요. 2개 정도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중기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8개는 단기, 2개만 중기입니다. 그래서 중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딱 정해놓고 만약에 손절만 안 오면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일단 단기입니다. 단기를 하다가 나는 이거 20%에 던지기 좀 아까워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뭐 지수로 보나 뭐 업종으로 보나 그 종목의 어떤 그 탄력도로 보나 그럴 경우에는 단기로 끝낼 수도 있지만 예, 그래 좋다 이거는 내가 한 20% 평가액 확보했으니까 중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처음부터 무조건 중기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큰 조정받거나 대세 하락기가 오잖아요. 그 전에 벌었던 거 다 반납합니다. 엄청나게 손실 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오늘 제가 2018년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로 단기 매매를 얘기한다. 이걸 꼭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좀 관리하실 때 기간 설정에 대해서 단기와 중장기로 또는 뭐 다양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표님의 관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일단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으로는 10%에 대한 목표가 단기 매매 후 재매수 의견을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만나봅니다. 두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09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성 창투를 매수가 2,5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네요. 자, 오늘 대성 창투의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2.50% 상승하면서 2,67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대성 창투 시청자분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대표님. 네, 본전또는 플러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매매 복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셨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2,500원. 만약에 이 음봉 나오는 요 구간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약간 빨리 매수한 거고요. 양봉 나오는 어제에서 매수했다면 약간 늦은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부터 상승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했잖아요. 그건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어딜까요? 바로 여기서 매수 가격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2,330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2,500원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그 정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21선 안 깨고 가면 어떻게 하나요? 안 잡으면 그만이에요. 종목 많아요. 초보자들은 욕심, 경력자들은 조급증 때문에 이게 진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이 방식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 뭐 어떤 애는 100% 벌었다고 자랑해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70, 80 갑니다. 그럴 때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100% 수익 났을 때 나는 50%만 나와도 돼요. 대신 도박처럼 매매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70, 80 갈 때 나는 10%만 손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상담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무한테나 종목 상담 하지 말라고요. 큰일 납니다. 마치 돌팔이한테 환자가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 나쁜 사람 더 나빠지고요. 멀쩡한 사람도 환자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주식 상담에 관련된 거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알려드리잖아요. 교육을 시켜드리잖아요. 맨날 위로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기다리면 본전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 종목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평택촌농가 봉투 선생한테는 꼭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뭐, 다른 분들한테도 받으세요. 받아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성 창투에 대해서는요, 본전 또는 15%의 목표가 수익권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가격대 잘 확인을 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15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SNL 매수가 7,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NSN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2,9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4% 넘게 상승했네요. 일단 NSN 같은 경우에 오늘의 종가와 매수가를 좀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손실이 깊으신 부분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이 절실한 투자자예요. 이분은 이런 식으로 매매해갖고 결국은 손해봅니다. 어쩌다 운 좋아서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우연은 반복될 수 있어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과정이 한정이 매매를 하자 그러냐? 그게 누적되면 가장 좋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고점 매수하시고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그냥 홀딩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50%가 3,65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985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60% 마이너스 갈 때까지도 홀딩하고 지금도 홀딩해요. 이분은 현실적으로 안 던질 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중기부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하든 반등이 나오든 아주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기초교육부터 받고 하세요. 준비를 하고 하세요. 제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실패하는 투자자, 성공한 투자자 정반대다.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은 뭐다? 첫 번째,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항상 주식 비중 100%다. 네 번째, 1년 내내 벌라고 덤빈다.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타깝지만 일단은 지금 홀딩하시고 앞으로는 좀 준비하셨다가 실전 투자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SN 지금 매수가 비교해서 현재 종가가 상당히 손실폭이 깊으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저희 방송과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교육과 이런 훈련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29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평촌님 뉴트리바이오텍을 매수가 21,900원에 비중 36%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뉴트리바이오텍 종가 확인하죠. 오늘은 1.10%가 하락한 22,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1% 넘게 좀 빠졌지만요. 매수가 비교해서는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달라. 뭐, 이 종목은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천편일적으로 시간 분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할 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건 좀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트리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본전 또는 10%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 이후에 자매수 의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83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호텔 신라를 매수가 58,500원에 비중 100%나 실으셨네요. 매도 시점과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호텔 신라 0.47%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86,0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호텔 신라는 지금 5만 원대에서 현재 종가가 8만 원대다 보니까 수익이 꽤 나셨죠, 대표님? 일단 축하드린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운이 좋았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전부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25,500원짜리입니다. 과거에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이었어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5,500원짜리가 나름대로 지금도 고평가죠. 근데 2015년도에는 어땠었느냐? 우리 14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약 벌써 3년 전이죠. 실제로는 한 2년 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25,500원이 적정주가다. 그럼 그때는 얼마였을까요? 2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실제로 한 7배 고평가됐던 종목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고평가됐던 종목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벌을 받아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소 4배에서 많으면 8배 이상 고평가된 것들은 한번 내려올 때는 추하락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약 7배 고평가 됐다 지금 내려온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왜 제가 운이 좋았다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론이거든요. 여기서 이분이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름대로 매수는 잘하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운이 좋았다 그러냐? 이게 왜 올라갔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좀 해제하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축소시키는 이런 조치가 있을 거다 하는 뉴스에 의해서 그 당시 어떻게 됐죠? 유통주들, 그 다음에 여행주들, 화장품주들 급등했잖아요.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그 안보 사항이 또 그 국제정세 사항이 한국에다가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작년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변수가 없었다면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은 욕심내지 말고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오늘 강보합으로 86,0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요. 일단 과정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중 조절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현재 구간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87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CJ를요, 매수가 197,500원에 비중 15% 손절가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의 CJ 흐름 확인하죠. 오늘은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78,0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197,500원대 거의 20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CJ 흐름을 보면 추세가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CJ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속 올린다 그러면 그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 가격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을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쯤에서 매도라고 계속 사인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 사인 냈을 때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저 네모 구간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저점 이후에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이걸 이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심리냐? 탄력이 안정적이네? 또 저평가되어 있네? 들어가 볼까? 그거거든요. 나는 위험 감수를 하지 않겠다. 이거였는데, 가장 위험하게 매수한 거죠. 물론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위쪽 그 네모 구간에서 매수하신 건 이건 결과를 떠나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언제 매수한다고요? 5일선, 21선 탈 때.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한다?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같은 경우는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손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다시 재매수 의견 주셨기 때문에요, 종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418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님. HB 테크놀로지 매수가 4,6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새해 인사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72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4,000원 중반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HB 테크놀로지 흐름은 저가가 3,235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님.
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매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와 거리가 없는 매매 기법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이 종목의 추세가 어떻게 되죠? 자, 61선 파란색이 120선 빨간색을 이탈했습니다.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좀 전에 얘기했었죠. 5일선, 21선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요.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돌파할 때 매수하면 쪼개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거꾸로 5일선, 21선 내려올 때 매수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그걸 알려드리잖아요. 원칙, 정석을 알려드리잖아요. 그것만 잘 따라하셔도 여러분들이 터무니없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100명, 1000명한테 받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알려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방송 보지 마시고 메모하시면서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저점 매수와 좀 거리가 먼 매매 기법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진심 어린 조언까지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11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스모화학을요. 매수가 26,00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8.42%가 상승하면서 32,2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32,000원대 지금 뭐 고가 수익권에 계신데 여기서 좀 수익을 늘리시고 싶으실까요? 추가 비중에 대해서는 왜 물어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아주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매도 후에 21선 아래 재매수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왜? 도박해도 벌 때는 벌잖아요. 여기서 매수한 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까지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을지라도 왜? 다음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봐도 어떻습니까?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비하든 공격하든 막 야단치잖아요. 코치나 감독이. 왜? 다음에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격 반대하고요. 일단 여기서 매도하신 다음에 21선 이탈하면 재매수하고 아니면 말고. 그럼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왜 종목에 연연하냐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용하라고요. 활용하라고요. 내가 주식에 막 쫓겨다니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과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추가 매수 좀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도 후 21선 아래 재매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추격 매수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견 잘 참고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상담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18년 첫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정우영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방송, 장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이 기능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